넛지입니다. 넛지는 저자가 리차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입니다. 넛지라는 뜻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의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합니다. 지은이 리차드 탈러는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였고 경영대학원 의사결정연구센터 책임자였습니다. 국가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캐스 선스타인은 시카고 대학 법학 교수로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이며 국가규제정보국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트로, 넛지의 의의 및 필요성입니다. 넛지라고 하는 의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를 들면 초등학교 구내식당의 자유배식 진열 때의 음식 배열 방식을 변화시키는 예이거나 음식을 재배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음식의 소비량을 25% 증감시킨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남자 소변기의 파리 그림도 넛지의 예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소하고 작은 요소가 사람의 행동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넛지인 것입니다. 선택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개의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을 벌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입주의는 선택 설계자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비교적 유연하고 비강제적인 유형의 개입, 선택을 막거나 차단하지 않고 부담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넛지의 필요성입니다. 이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인간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이콘은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존재를 말하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실수할 가능성인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또한 거의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늘 자신은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 음주, 흡연, 도박 등 예상 가능한 실수를 짓기 쉽고 비현실적인 최적의 상황을 가정하는 계획 오류, 즉 방학 계획표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타성으로 인한 현상 유지 편향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넛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사 및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완전한 인간의 의사결정 및 행동, 선택, 설계자가 개입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이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넛지가 필요한 겁니다. 즉, 선택 설계자는 정부 혹은 이콘 혹은 전문가 혹은 멘토 혹은 부모 혹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한 선택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부 인간과 이콘입니다. 넛지를 적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인간의 심리 및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1.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보면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고 직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공을 피하는 행위, 강아지를 보고 미소 짓는 것,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예가 되지요. 자동 시스템은 선천적이거나 수많은 훈련과 반복적인 노력의 산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숙고 시스템은 신중하고 의식적인 사고,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대학원 진로를 결정할 때, 외국어를 사용할 때 등 이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숙고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가끔씩 중요한 결정에서 파충류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보면 어림 감정을 한다거나 기준선 설정을 한다거나 입수 가능성, 대표성, 비현실적, 낙관주의, 손실 깊이 등이 있습니다. 손실 깊이를 보면 이익과 손실 기회가 동시에 있을 경우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대상을 놓고 그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이익과 손실의 경우에 이익이 커도 손실을 받게 되면 손실을 훨씬 이익보다 크게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손실 깊이는 무언가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넛지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보면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아무려면 어때? 그냥 그대로 두지 뭐. 강력한 동기유발이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주위에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무료 구독 잡지 경우 유료로 전환되어도 해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선의의 디폴트 옵션, 자동 선택 옵션과 연결하면 강력한 넛지 역할을 하게 되죠. 소비자는 디폴트 옵션이 설계자의 암묵적인 권고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밍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선택의 틀을 형성합니다. 100명 중 90명이 산다와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 중에서 인간들이 많은 부분에서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숙고 시스템은 훈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법입니다. 세이렌과 율리시즈에서 유혹과 자기 통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야동, 다이어트, 쇼핑 등 흥분한 상태에서의 자기 통제 상황이나 개인은 반자율적인 2개의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두뇌의 이 두 부분은 심각한 대결을 유발하기도 하죠. 계획하는 자아입니다. 원시한적이며 숙고 시스템을 대변합니다. 개인의 장기적인 번영 증진 노력과 동시에 행동하는 자아의 강력한 의지와 장난,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이죠. 행동하는 자아는 근시안적이며 자동 시스템을 대변하며 흥분을 동반하는 유혹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두 자아의 대결을 보면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행동하는 자아는 통제하기 힘들어서 계획 자아의 노력을 망치기 때문이죠. 계획하는 자아의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넛지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키 시계라든가 공개적인 내기라든가 담배세 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적 회계 분야로서 5,000달러가 있으면서도 카드빚 3,000달러를 안 갚는 이유가 해당되죠. 소비 통제를 위해 어느 항목의 예산을 다른 항목에 전용하지 않는 것도 그 예고요. 카드빚을 다 갚으면 곧이어 다시 한두 해까지 사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은 떼지어 몰려다닙니다. 집단 동조이죠. 개를 보고도 고양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답변에서 모종의 정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동료들의 압력과 비난을 마주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조명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하죠.
무작위와 예측 불가능성 측면에서 시애틀 자동차 앞유리 파손 사건이 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유리가 하나가 파손되면 모든 유리를 다 파손시킨다는 것이죠. 사회적 넛지는 높은 금연율, 뉴스는 더 많은 금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의사를 묻는 것만으로 구매율을 35%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넛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익은 당장에, 비용은 나중에 방식입니다. 자기 통제 문제는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날 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운동이나 치실 사용이나 다이어트 등이죠. 난이도 관점에서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에서 넛지를 필요로 합니다. 빵을 살 때와 집을 살 때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 중 일부는 연습할 기회도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자동차 구입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적당한 피드백이 제공된다고 하면 학습에 의한 교정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퍼팅 연습하기, 흡연,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그 예이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선택이 미칠 영향을 아직 알지 못할 때, 스스로 선택한 것에서 이익을 얻지 못할 때 넛지는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 주문하기, 노대비용 펀드 선택하기가 그 예입니다. 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가치에 $20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어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 산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자가 타겟이 됩니다. 로또나 보험 산업이나 담배 제조나 보증 연장이 거기에 해당되죠. 선택 설계의 세계, 선택 설계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디폴트, 최소 저항 따르기입니다. 주어진 선택에 디폴트 옵션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선택합니다. 타성과 현상 유지 편향, 아무렴 어때 등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선의 선택안을 디폴트로 지정해 놓으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류 예상, 즉 친절하고 똑똑해지는 장치들입니다. 늘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위해 설계자는 오류를 범할 것까지 예상하고 최대한 관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파리의 지하철 카드의 경우에 거기가 해당이 되지요. 피드백은 인간이 성과를 개선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찰칵 소리나 말랐을 때 흰색을 내는 페인트가 해당이 됩니다. 매핑은 선택을 행복에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단위로 환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추가로 $100를 지불하고 4메가 대신 5메가의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가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복잡한 선택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단순화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판단을 이용하여 부합하지 않은 대안을 제거하게 됩니다. 집을 살 때나 영화를 볼 때 해당이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요인은 1. 자유의지, 2. 강제나 금지, 3. 인센티브, 4. 넛지가 있습니다. 제2부 사례탐구입니다. 넛지를 적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인간 심리 및 의사 결정 시스템입니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사례탐구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인 승인입니다. 모종의 절차를 밟아 스스로 기증을 원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데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상례적 적출입니다. 무조건 장기를 기증하게 하는 거죠. 큰 저항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기증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이외에는 모두 장기 기증 비율하게 되면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 위임입니다. 운전면허증 뒤에 기증 의사 표시를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넛지는 보이지 않는 듯 해도 어디나 존재합니다.